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화면을 저걸 펴놓고 보실 거고, 자, 95페이지 보시는데, 그래도 오늘도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다짜고짜 질문하는데, 전화를 오면은, 그냥 기본이 안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뭐, 하여튼 뭐, 상담 중이니까 주로, 그 문자를 주세요 했더니, 상담이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전화해 보시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질문만 더 하고 무조건 대답을 해줘야 되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남자? 야, 사람들 희한해. 그러고 그뭐 하면은 나는 그 질문하면은 뭐 교과서 찍어줍니다. 그냥 내 교과서 딱 페이지에 있는 거. 그 정도 하고 95페이지 정려. 정려에 의해 정렬한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권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일방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니까 무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은 전부 편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그 개념, 그게 결국에는 법 조문에 있죠. 청약과 승낙 일치만 있으면 된다. 낙성계약이다.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교식 계약이다. 정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행위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제는 알아들어야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이런 목차를 달지 않는데, 그 모든 계약은 예외 없이 민법 조직에 있는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법 총론 쪽에 있는 청약과 승낙의 일치라는 합치라는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정려니까 정려의 대상 및 정려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근래 판례 때문에 한번 보시는데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할 것을 합의하면 정려계약은 체결되는 것이고 이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정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기속시키는 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의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송금과 계좌 명인 사이의 송금액을 계좌 명인에게 무상으로 정리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됐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정료로 추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계좌 옛날에 이체한 것이 있는데 그거 빌려준 건데 반환 청구할 수 있나라는데 뜬금없이 그래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거라고 계좌 이체한 걸 증거로 해서 이제 변제하라 이행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야 그때 너가 내한테 공짜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야 옛날에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갚은 거지 그게 내가 어떻게 빌렸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좌 이체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핸드폰 문자라도 빌려주는 거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소송에서 크게 다툼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빌려준 게 맞는데 그놈이 그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합니다. 내한테 와가 왜 하소연을 해.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라고.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 계약 당사자로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나열해 볼 것은 아니다.
정려의 효력, 정려자의 의무, 빌려주기로 한 거 빌려주면 되죠. 정려자는 정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를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그 정려 목적물이 타인의 재산이라면 그것을 취득하여 이전해야 한다. 정려의 대상은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이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래에 따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준과 아울러 유족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려다.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 윤리 감정이나 경험식에 합치된다.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보이검 특히 한정스님과 관련돼서 간간히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정려받은 겁니다. 정려자의 급부 의무는 정려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와 인도를,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조건까지 갖춰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서면 정려 이어서 해제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겠죠. 정려에서 수정자는 법적 이익만은 취득하므로 수정자가 미성년이어도 법정들의 동의 없이 수정자가 승낙을 하여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주의 의무 특정물 재산권을 이전하는 정자는 정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보관하는가에 대해서 정려는 무상행위이므로 무상수취의 주의 의무 규정을 유추종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보관하면 좋다고 하고 또 다른 견해는 특정물이니까 그거 선관주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 대립이 있다. 견해 대립이 있다. 뭐 그냥 있는 거죠 그냥. 판례가 없으니까 안 써놨겠지. 정려자의 담보 책임 법 조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정려자는 담보 책임이 없다. 공짜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공짜로 주기로 했는데 그게 담보 책임까지 지라하면 곤란하죠. 담보 책임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다만 특정물 정리에서 성관주의 의무하고 종류물 정리에서 다른 결함 없는 물건이 있는 한 결함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정도. 예외. 정의자가 악의인 경우 하자 있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때는 그것을 고지하지 않은 때 담보 책임을 진다. 부담부 정리인 경우에는 그 부담하는 것만큼 매매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된다. 물론 당연히 임의 규정이니까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갈 것이고 정려의 특유한 해제 정려 쪽에 특유한 해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려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정려는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정려자가 경솔하게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정려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규정이라는 것.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정려자의 의사뿐이며 수정자의 수정 의사까지 반드시 서면에 표시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판례는 서면에 의한 정려란 정려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정려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 준다는 정려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정려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헌 자체는 정려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정려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민법 550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 그 표시무예 원칙 이런 거 할 때 맞죠? 임대차 계약이라고 계약서 제목을 붙여놨다 하더라도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차임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그거 사용대차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해제권의 행사, 비서면 정려에 대한 해제의 자유, 정려자와 수정자 모두 해제할 수 있다. 정려자의 상속인도 비서면 정려 해제를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정려계약 당사자가 해제의 상대방이
되며 정려의 목적물이 수증자로부터 제3자에게 인도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할 수는 없다. 계약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으면 상속의 법리가 적용되고 그런 거죠. 서면 정려에 의한 해제 제한 민법 520조 소정의 정려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해서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정려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정려로서 이제는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서면으로 부동산 정려 의사를 표시한 정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정자에게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정유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정자에게 정려계획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정자와의 신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중매매하고 비슷합니다. 이중매매, 제1의 매매, 돈 받고 팔기로 하고 중도 미상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제2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제1의 행위, 제2의 행위를 다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제1의 행위는 정려이고 제2의 행위가 정려이든 매매이든 제2 양수인에게 등기까지 해줘버리면 제1양수인, 매매에 의한 양수인이든 정려에 의한 양수인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임죄가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판례가 변경되었고 민사에서도 이중매매에 대해서 이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경우에 제1양수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 부동산일 때. 555조 해제권의 성질, 민법 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543조 이하에 규정한 본래 의미에서의 해제와는 다르다. 따라서 본래 의미의 해제의 형성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척기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된 후라 하더라도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해제할 수 있다. 법조문에는 해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철회를 시키는 거라는 거. 555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8조 좀 이따 보게 될 것인데 전 3조의 규정 비서면 정려 수정자의 망연 행위와 관련되는 거 정여자의 재산 상태 악화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인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매수 토지를 정려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수정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 통지까지 마친 경우는 그 이후 정려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정려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토지에 대한 정려는 정려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정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격려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정려자가 이행 후 정려계약 해제하였더라도 정려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 등기의 효력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정도 하고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비서면 정려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실체관계를 갖추어서 정려와 실체관계가 일치하는 듯하게 보이더라도 그건 무효. 위조했으면은 아예 원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소유권인 등기가 전 등기 명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 명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 명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 명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 명인으로서는 반대 사실, 즉 제3자에게 전 소유 명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 명인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인의 인형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령의 진정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을 받고 그렇게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민법 총칙에서 판례 정리해 놓은 걸 소개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인 이외의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 망언행위에 의한 해제 법조문을 읽어보시는 거고, 밑에 1번 중대한 망언행위를 한 수정자에 대하여 정의자가 정려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 요청에 반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망언행위로 인한 정려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경고하거나 정의자가 수정자에 의해서 용서 의사표시한 때는 소멸한다. 6개월 용서. 6개월 또는 용서죠. 여기에서 범죄인은 수정자가 정려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정자에게 정려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정자가 범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정자의 범죄 행위로 정의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정의자와 수정자의 관계 및 친밀도, 정려 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정자가 그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것까지는 아니다는 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하면 민법 556조 1항 2호 규정되어 있는 부양 의무라 함은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 혈종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3번 망언행위로 인한 정려해제는 정려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 그래서 친족 간의 부양 의무 있는 자가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이 556조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친족 관계 아닌 자에 대해서 정려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부양해라.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일종의 부담부 정려겠죠. 그때 부양이라는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 친족 간 아닌 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채무 불이행 쪽으로 가는 거죠. 역시 이것도 망언행위로 인한 정려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 사정유무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 발생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정의자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정려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다 철회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558조 전 3조 비서면 정려, 망언행위로 인한 미서면 정려 해제, 망언행위로 인한 정려 해제,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정려 해제 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558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철회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정려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동산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인인 등기 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려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만 가지고 정려를 이행한 건 아니라는 거지. 정려 예약을 한 것뿐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 정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해놓은 것만 가지고는 이행 완료한 게 아니다. 따라서 뭐 비서면 정려, 은행위로 인한 해제, 그다음에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해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 보면은 뭐 정려 예약 가등기가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는 듯이 인터넷에 막 써놨어. 한 놈이 뭣도 모르고 써니까 전부 뺏기 쓰고 있는 거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무지 많습니다. 실력이 돼야 그걸 가려서 보는 거지. 쓴 놈도 지가 잘못한 걸 모를 수도 있는데 뭘. 특수한 정려 예약, 정기정려, 정기정려란 일정한 시기마다 무상으로 재산을 정려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달 뭐 100만 원 줄게 뭐. 성질, 계속적 채권 관계의 성질을 가진다. 이 경우에 종신정기금에 관한 준용한다는 거. 부담부 정려, 상대방 부담 있는 정려에 대해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담부 정려란 수정자가 정려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정려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부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부관은 조건과 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정려가 무효이면 거기에 딱 붙어있는 부담도 무효이지만 당연히 부담이 무효다라고 해서 정려 본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음에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 무상 편부인지 유상 쌍무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부담부 정려에서 반드시 정려자가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내 죽을 때까지 잘 모셔봐. 그럼 내 죽을 때 너 가져가. 정려를 나중에 사인 정려를 할 수 있죠. 부담부 사인 정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 정려에 관한 특징, 정려는 그 부담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 정려 규정이 적용되는 이외에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동시행항변권, 위험, 부담, 계약 해제 규정이 준용되고, 판례는 상대의 부담 있는 정려에 대해서 민법 561조에 의하여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정려 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부담부 정려인 경우에는 이미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앞에서 봤던 비서면 정려 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행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비서면 부담부 정려와 정려해제, 부담부 정려에도 정려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려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담부 정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 정려 계약에서 정려자의 정려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정자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부담이 먼저 이행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모셔봐. 내 죽고 나면 너 가져가. 그럼 잘 모셨다면 부담이 먼저 이행된 거죠. 그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 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정려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정려임을 이유로 정려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비서면 정려이어도 부담부 정려일 때 그 부담이 이행되었다면 그 정려가 비서면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근래에 나온 판례죠. 사인정려. 사인정려란 정려자의 사망으로 하여 효력이 생기는 정려를 말한다. 효력 시기가 정려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지 이것도 정려 계약입니다.
사인정려 계약입니다. 사인정려에 대해서는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유정의 방식은 유정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인정려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민법 562조는 사인정려에 관하여는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정의 방식에 관한 것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정려는 낙성분료식이라는 겁니다. 낙성분료식 계약. 물론 낙성분료식일 때 소송상 문제가 되면 증거자료가 있나 없나의 문제로 연결되겠죠.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는 유류분발한 청구의 목적인 정려나 유정이 변경하고 있는 경우에 유류분구리자는 먼저 유정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려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인정려의 경우에 유정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정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정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유정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능력, 방식, 성인과 포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그 판례가 뭘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정과의 차이점 해놨는데 사인정리는 계약이라는 거 계약 낙성분료식 계약이고 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정의 방식이 딱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TV에 난리 난 거 있죠. 누군가가 뭐 사망하면서 뭐 내가 죽거든 뭐 어느 대학에 뭐 100억을 정리한다 해가지고 뭐 자필로 다 썼던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거지. 그래서 유정에 따른 이행을 하라고 그 대학에서 그 상속인들에게 이행 청구를 했는데 유정에 따른 이행 청구를 했는데 그 상속인들이 뭐 자기들이 뭐라도 어디 가서 물어봤겠죠. 뭐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100억 만만히 그냥 줄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한참 누가 돌아가면서 100억을 어느 대학에 뭐 유정했다더라. 그것도 뭐 난리를 치는데 더 난리친 게 그 도장 안 찍어서 효력이 없다. 그게 최종적 판결이라는 거죠. 근데 유정 철회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앞에 유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유정을 하면 앞에 유정은 철회된 것이다 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유정의 경우에 철회가 자유롭는데 사인정려에 대해서 그 철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정에 관한 쪽을 준용해서 철회를 허용한다고 해석을 했다는 거. 민법 562조는 사인정리의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민법 1108조 1항은 유정자는 유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정 전부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인정리는 정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이므로 실제적 기능이 유정과 다르지 않으므로 정의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정과 같이 정의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의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정려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정려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정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 1108조 1항은 사인정려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는 것. 포괄적 사인정려. 포괄적 사인정려는 포괄적 유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도 민법 제562조가 사인정려에 관하여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정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정려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정려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정려는 낙성분료식의 정려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정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정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정려로 보여질 바 포괄적 사인정려에는 전공 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가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정의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전공 78조가 포괄적 사인정려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정려 성질의 반함으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